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의 상황은 대공황급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이런데 우리나라 청약시장은 굉장히 과열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불황이 오면 사행산업이 뜨는 것처럼 현실에 대한 기대감이 낮으니까 로또를 바라고 대박을 꿈꾸는 마음에서 투기성이 강한 곳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 가게 되는 거죠. 신축은 시세 대비 싸서 항상 로또기 때문에 청약을 받으면 수억의 시세 차익을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전매 제한을 하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전매 제한 전에 전매 가능한 단지에 막차를 타기 위해서 청약 과열이 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어서 당첨만 되면 수억의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약시장에 불을 끄기 위해서 분양 후 의무 거주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있는데 청약만 과열되고 있으니까 투자 목적은 사지 말라고 이러한 대책을 내놓는 거죠. 지금의 위기 상황이 단기에 그치고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풀렸기 때문에 상황만 진정이 되면 이 풀린 돈들 때문에 더 실물의 가치는 올라갈 거고, 그래서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거니까 지금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풀린 이유는 정부가 근본 역병의 사태가 경기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재정 완화 정책을 펴는 건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가 와서 결국 실물인 부동산이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돈의 양이 많아진 게 아니고 대공황 이상의 침체를 대응하기 위해서 돈이 풀린 거죠.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공황은 세계적으로 지속된 경제 하강의 국면을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황인데 미국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에 퍼져서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을 겪었어요. 대공황 시기에는 생산이 위축되고 그에 따라서 가혹한 실업이 발생을 하고 심각한 수준의 디플레이션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고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론에서 현재의 상황을 대공황에 비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생산의 감소 부분이 있습니다. 역병 사태로 전 세계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셧다운이 되면 생산이 멈추죠. 잠깐만 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요. 대기의 질이 좋아질 정도로 공장이 멈췄습니다. 세계 자동차 생산이 10%나 감소를 했고, 자동차가 우리나라 주요 산업인데 한국은 14%나 감소를 했어요. 또 전장 산업도 흔들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됐기 때문이죠. 생산이 중단이 됐어요. 역병의 영향으로 생산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근본 사태를 맞이했던 중국 같은 경우 1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공식 발표는 마이너스 6.8%인데 사실 10%는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실업자 수도 2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생산이 줄어들었어요. 미국의 산업 생산 또한 기록적으로 감소를 했어요. 제조 생산이 4월에 13.7%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셧다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빨리 경제 활동을 재개하고 싶은데 병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심각한 지역은 계속 연장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생산을 재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산을 재개하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해외 공장 이제 가동하기 시작한 삼성, LG 수요 절벽에 5월이 무섭다고 합니다. 최대 가전시장인 미국의 수요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생산을 재개한다 하더라도 과연 팔릴까? 이런 걱정에 빠져 있어요. 반도체도 역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무역이 99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했어요. 역병이 진정되지 않으면 5월 수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미국의 소비는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소비도 전달에 비해서 16.4%나 줄어들었어요. 소비도 줄고 생산도 줄고 말 그대로 공장을 돌릴 에너지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역병 사태의 종식을 알리면서 생산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지만 판매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또 역병이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죠. 동북 삼성에서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늦게 시작된 중남미 같은 경우 확진자 수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 수가 늘고 있어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검사 건수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 현 상황에서는 세계 전역에서 근본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정상화 자체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대공황 때처럼 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대공황의 지표는 엄청난 실업이죠.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가 많이 늘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두 달간 3,620만 명이나 실직을 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실업률이 25%에 달할 거다라고 우려를 표명했어요. 비농업 분야의 일자리가 2,050만 개가 줄었고 이 수는 지난 10년 동안 늘어난 일자리 증가분이 한 달 만에 사라진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구직을 포기하거나 비자발적 단기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실업률은 22.8%나 된대요. 이 수치는 대공황 때 실업률을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중국도 역병으로 인한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거는 6% 정도 되는데 민간에서 추산하는 건 실제로 20%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업자 수가 최대 2억 5천만 명에 이를 거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EU도 3월에 7.4%, 이제 또 발표되면 더 수치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470만 명 이상 실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늘어난 실업자는 미국의 20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막 자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휴직이 급증하면서 착시 효과가 있는 것 뿐이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공황의 징표 두 번째, 대량의 실업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의 공포입니다. 미국, 일본, 유로존의 물가 상승이 일제히 감소를 했어요. 이는 역병에 따른 수요 위축 때문이라고 합니다. 점점 D의 공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의 공포가 시작된 지 오래죠. 역병 사태 이전부터 근원 물가 상승률이 0%대를 2년 연속 보이고 있어요. 작년 9월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깊은 상황이었어요.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막 풀어서 디플레이션이 오지 않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플레이션이 팽창이라면 디플레이션은 수축입니다. 말 그대로 경제 규모 자체가 쪼그라드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계속 소비가 늘어나고 계속 경제가 성장할 거다라는 가정하에 늘어날 규모를 생각해서 투자하고 행동하는데 이러한 팽창의 순환이 꺾이는 거죠. 수요가 위축되고 공급이 과잉되고 남아도는 거죠. 물건이 남아돌면서 더 가격은 싸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사는 게 더 싸니까 사람들은 돈을 또 안 쓰고 돈을 더 안 쓰니까 더 위축이 되고 이런 순환에 빠지는 게 바로 디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가 오면 지금 경제 규모를 유지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안 오게 하려고 계속 재정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푸니까 이제 인플레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걸 더 알 수 있어요. 일본이 버블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심각한 경제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제로금리, 심지어는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해 가면서 완화 정책을 폈죠. 그리고 국채도 엄청나게 매입해서 통화량도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그런데도 인플레가 오지 않아요. 인플레를 기대하는데 인플레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째 안 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제가 지난 유동성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을 생산하고 소비하던 사회에서 역병의 영향으로 100이 50이 된 상황이 닥친 거죠. 그런데 그 충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50이 아니라 70 정도로 그 충격을 완화하고 또는 최종적으로 50으로 줄어들더라도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돈을 푼 거죠. 역병으로 사람들이 그동안 쓰던 거 안 쓰게 되니까 당연히 줄어들죠. 소비가 줄어듭니다. 다른 문제도 아닌 역병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돌아다니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거죠. 아무리 생산이 재개돼도 그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충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한 규모의 축소는 인정하되 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거예요. 재정을 투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투입이 됩니다. 하나는 생산을 하던 기업들이 한꺼번에 망하지 않도록 돈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회사채를 사주거나 아니면 긴급 자금이 필요한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자금을 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을 택한 거죠.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면서 이 돈이라도 쓰라고 장려를 하는 겁니다. 가게가 쓰는 돈은 곧바로 시장에 투입이 돼서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되겠죠. 시장이 고사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는 겁니다. 기업에 빌려준 돈은 만약에 투입된 돈이 너무 많았다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도록 대출의 형태로 빌려주는 거고요. 또 그 양도 인플레를 야기할 만큼 많은 양이 투입된 건 아니죠. 그리고 인플레가 올 정도로 과잉해서 투입이 됐다면 언제든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우리나라 첫 양적 완화는 RP 매입이었죠. 바로 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RP는 환매 조건부죠. 말 그대로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얼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가는 조건의 채권입니다. 당장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을 사주고 당장 1억이 없어서 망하려는 사람한테 1억의 채권을 사주고 그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1억 1천에 되살아가는 조건의 채권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하는 게 아니라 당장 몇 개월간 도입을 한 겁니다. 돈이 막 풀린 게 아니에요. 기껏 풀린 거라곤 재난지원금 국민들한테 100만 원씩 준 거 이거밖에 안 풀렸어요. 100만 원 풀린 걸로 부동산 값이 막 엄청나게 오를까요? 안 올라요. 인플레가 오는 걸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도는 미국의 제도를 따라한 거죠.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를 하고 연준이 적극적으로 지금 통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 페드라고 하는데 연준은 바로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죠. 미국의 중앙은행 시스템이자 세계 경제의 주춧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기 위해서 연준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발행을 합니다. 페드의 주요 목적은 통화 정책을 관장하고 은행 금융기관의 감독 규제를 합니다. 또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서 존재를 해요. 이러한 페드가 최전방에 나선 이유는 바로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함이죠. 금융체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함입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축통화 달러의 발행국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전 세계는 달러로 물건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달러를 마구 찍어내서 그 달러의 통화로서의 신뢰도를 추락시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상실할 정도로 찍어낼까요? 그렇게 두지는 않죠. 그래서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언제든 회수 가능한 상황에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지나면 회수의 절차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역병 사태로 우량이든 부실이든 전부 다 몰살되는 상황을 막고 차차 정리할 여유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 부동산 막 내다 팔고 있어요. 불안할 땐 현금이 왕이죠. 강남 부자들 많이 정리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그만큼 현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그만큼 불안과 위기를 걱정하면서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확대 정책을 하고 돈을 푸는 이유는 그냥 하루에 100대 맞으면 죽어나갈까봐 시간에 걸쳐 100대에 맞을 수 있게끔 연명해주는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레가 오고 인플레가 와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논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중의 유동성, 그동안 그렇게 떠들었던 시중의 부동자금 다 어디로 사라졌나요? 여전히 부동자금의 형태로 시장에 존재합니다. 근데 왜 이 모양이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돈 풀렸다고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계속 펌프질하고 있는데 이거 믿을 만한 얘기 아닙니다. 역병 사태가 계속돼서 지금 전 세계에 450만 명이 걸렸다고 하네요. 중남미, 아프리카 못 사는 나라들 지금 검사를 못해서 그렇지 더 많은 수가 걸렸을 겁니다. 트럼프가 연말까지 백신 개발하겠다고 초고속 개발팀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희망을 자꾸 주입하고 있는데 전문가들 최소 1년 걸릴 거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원한다고 원하는 대로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맞을 건 남아 있습니다. 매맞을 대수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심각한 위기임을 생각하면서 더 긴장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